사이다 무비튼. 벌써 10년이나 됐지만 전 남편이 바람이나 집을 나오게 됐었다. 당시 2살의 쌍둥이를 데리고 망연자실했다. 원래대로라면 변호사랑 상담해보는 게 정답이었겠지만 이혼하게 된 충격과 천방지축인 자식들 돌보는 데에 시달려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양육비에 대해 얘기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었다. 바람나 가정을 버릴 정도니까 전 남편한테서 연락 온 건 한 번도 없고 한 푼도 못 받았다.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쌍둥이 키우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았다. 부모님과 언니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쌍둥이여서 그런지 동시에 아프거나 하나가 다 나았다 싶으면 다른 하나가 또 아팠다. 그때는 아직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시대라 차가운 시선이 느껴진 적도 많았다. 부모님과 언니네한테 큰 신세를 졌다. 언니한테도 애가 둘 있었는데 일을 쉴 수는 없어서 쌍둥이를 부탁했고 그러다 언니 아이한테 병이 옮은 적도 있었다. 그래도 언니는 항상 애니까 금방 낫겠지. 괜찮아. 신경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해. 애들은 나한테 맡겨. 라고 해줬고 형부도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하지. 라며 나한테 먼저 말을 해주시곤 하셨다. 그런 일상이 하루 이틀 계속되며 아이들은 성장했다. 어느덧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쯤 갑자기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다. 먹고 사는데 바빴던 난 전 남편의 번호를 지우는 일도 까먹고 있어서 착신 표시를 봤을 때 무척 놀랐다. 게다가 나는 몰라도 애들까지 버린 남편이 지금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재혼 상대와의 사이에서 생긴 4살짜리 아들이 병에 걸려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. 물론 전 남편도 재혼 상대도 검사를 해봤지만 적합하지 않았고 그제서야 버렸던 자식들이 생각났던 모양이었다. 난 물론 거절했다.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얼굴을 붉히시며 격노하셨고 언니 부부도 화를 냈다. 당연한 반응이다. 전 남편이 아이들 육아를 방치한 후 부모님과 언니 부부가 계속 애들을 돌봐왔으니까. 부모님도 고생 꽤나 하셨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쪼들려서 그 부분도 도와주셨다. 이식을 하려면 아이들 몸에 칼을 대게 된다. 나한테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언니 부부에게도 우리 애들은 보물 같은 존재다. 그런데 아무리 거절을 해도 검사 한 번만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렸다.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말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강검진 느낌으로 검사를 받게 했다. 그랬더니 75%의 확률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 그러자 전 남편과 재혼 상대는 역시 피를 나눈 형제야. 우리 애들은 일란성이니까 둘 다 가능할 거야. 라며 신이 났다. 김칫국을 들이키며 이제 우리 애는 살 수 있어. 다행이다. 빨리 수술 날짜 잡자. 라며 일정을 세우려고 했다. 그래서 내가 찬물 끼얹어서 미안한데 애들한테 이식 수술받게 할 생각은 없어요.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. 애초에 겨울방학 직전인 중3 애들한테 무슨 생각이지? 이식 수술은 꽤나 리스크가 있고 이식하게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. 그러자 전 남편과 재혼 상대는 거절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다는 표정으로 몇 초간 침묵 후 상황을 파악했는지 재혼 상대가 발광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. 원망하는 마음은 이해해. 하지만 애는 잘못 없잖아. 라고 했지만 나는 코웃음을 쳤다. 당신 남편은 애들 버리고 나서 우린 신경도 안 쓰고 돈 한 푼 안 줬어. 그런데도 우리 애들이 무사히 잘 컸던 건 부모님이랑 언니 부부가 뼈 빠지게 도와줘서인 거야. 당신 애가 어떻게 되든 그건 우리 애들이랑은 상관없어. 곧 입시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데 애들한테 그런 위험을 무릅쓰게 할 생각은 없어.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. 계속 마음속에만 담고 못 뱉어냈던 울분을 한 번에 쏟아낸 거겠지. 그러자 전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40 넘고 겨우 생긴 아이야. 잘못했어. 도와줘.
라면서 울기 시작했다. 그걸 봐도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. 애들 둘을 키우면서 훨씬 더 많이 울었다. 그 둘이 행복하게 살 동안 나는 아주 지옥이었다. 이런 이기적인 눈물을 보여도 아무 생각도 안 든다. 우리 애들한테서 이식을 받아 자기 애가 완치될 거라고 방금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. 재혼 상대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.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부탁해 제발 계속 이랬다. 애들은 수험생이야. 이런 때 수술 받다가 문제 생겨서 애들 몸에 무슨 일 생겼을 땐 어떻게 해줄 건데? 당신 애는 나았으니까 우리 애는 모른다고 할 생각이야? 그렇게는 안 되지. 당신들이 자식을 아끼는 만큼 나도 내 자식 소중하다고. 역시 이 여잔 애를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야. 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? 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. 꼴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관심도 없었지만 애들이 16살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꼴이 역겹다고 생각했다. 여태껏 전혀 연락도 없었으면서 애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열이 확 받은 나는 그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야? 원망할 거면 나나 애들 말고 건강하게 못 낳은 자기를 원망하지? 라고까지 말해버렸다. 이 말은 재혼 상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 같았다. 딱히 이 여자한테 복수 같은 걸 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들과 나한테서 전 남편을 뺏어가고 그동안은 즐거웠었겠지. 그게 돌고 돌아 지금 찾아온 거니까 인과응보다. 한편 나도 전 남편 아이에겐 원한 같은 건 없지만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만난다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. 하지만 여태 힘들게 키운 우리 아이들이 이식으로 인해 혹시 아프기라도 한다면 분명 난 스스로를 절대 용서 못할 것이다. 게다가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은 앞으로도 나밖에 없다. 아이 건강해지면 좋겠네요. 그럼 전 실례할게요. 라고 하고 돌아가려는데 재혼 상대가 또다시 달려들길래 도망치려고 했다가 핸드백을 얼굴에 맞아 뺨에 상처가 생겼다. 뭔가 할 말 있는 것처럼 나한테 온 남편한테 방금껏 참아주는 대신 앞으론 나나 애들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. 당신이 애들 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남남이니까. 애들 검사비 영수증을 넘겨주고 자리를 떴다. 그 후론 연락이 없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진 모른다. 애들도 이젠 다 컸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줬다. 애들도 애들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몸에 칼을 대게 하고 싶진 않았다는 내 마음과 수술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니 납득해 주었다. 또 아이들은 갑자기 알게 된 배다른 형제의 존재에 무척 당혹스러워했다. 그 후 아이들은 무사히 입시에 성공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. 성장한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도 언니 부부도 무척 기뻐했다.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. 원만하게 이혼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 양육비를 잘 보내주거나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어서 정말 있었던 일이었나 싶을 때도 있다. 하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고 그 결과를 낳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들이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